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고용보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나아가 고용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나요? 네, 일단 가입자 수 자체만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 8천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8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증가폭이 54만 4천 명이었으니 이 증가폭만 따지면 상당히 낮아진 거죠.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곧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여파가 처음 반영된 3월에 가입자 증가폭이 25만 3천 명으로 떨어졌고 4월에는 16만 3천 명, 이후 5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6월에 18만 4천 명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다소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만은 못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과장 역시 지난해 가입자 수 증가폭을 감안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입자 수 역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적은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세를 조금씩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서비스업이 견인했습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53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만 7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는 가입자 수가 각각 3만 8천 명, 10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6천 명이 늘었을 뿐이고 숙박음식점업 역시 지난 5월부터 가입자 수가 감소해서 지난달에는 오히려 2천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비스업이 이렇게 증가폭을 견인했다면 우리 경제에 허리격인 제조업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제조업의 고용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는 351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만 5천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월별 감소폭만 따지면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데요. 해외 판매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10만 5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전자통신업에서도 13만 4천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고용할 수 있는 대표 산업이잖아요. 이러한 산업에서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젊은 층의 고용률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29세 이하는 240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만 1천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 가입자 수 역시 334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6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청년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청년층의 고용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으로 1조 1,103억 원을 지급했던 6월보다 700억 원이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구직급여는 지난 5월에 1조 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3달 연속 1조 원을 초과한 거죠. 구직급여는 아시다시피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요.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만 보면 11만 4천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보다 12.9%, 그러니까 13,000명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 1,000명이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회당 수혜 금액은 143만 원이었는데요. 그만큼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군요. 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의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가 구직급여 지급액을 높이는 데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고용위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되는 고용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구직급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정 과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구직급여 지급 액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을 수만은 없다는 건데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일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